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좀 비슷한 시리즈로 가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면 책을 바로 받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약을 하시면 다음 달 5월 16일부터 순서대로 찍히는 대로 인쇄사에서 나오는 대로 따끈따끈하게 바로 배송이 되고요. 1000분, 1000명까지 별도 부록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지난 책은 그냥 출판사가 계속해서 부록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딱 1000명만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신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AI 가속기 쪽이 정말 경쟁이 장난이 아니게 붙었다. 사실 경쟁이라고 하지만 AI 가속기, 자, 우리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AI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GPU라든지 NPU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AI 가속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는 AI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상위 개념이 아닐까. AI 반도체 안에 AI 가속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GPU나 NPU나 이런 것들은 FPGA 정도도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도 가속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 쪽으로 놓고 보면 시장 경쟁이 엔비디아가 사실 경쟁이라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압살하고 있죠. 지금 하반기부터 H200이라는 칩이 나오고 그리고 B200 블랙웰 아키텍처를 공개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AMD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작년 말에 공개한 게 MI300X였죠. 근데 이게 하반기에 MI350X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MI300X 좀 더 팔아야 되는데 350X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번에 가우디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속기 쪽은 이 정도 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또 ASIC 업체들이 있겠죠. 주문형 반도체들. 이번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테슬라 등등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점점 더 자체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HBM이 쓰입니다. HBM이 쓰이는데 지금 ASIC 칩들은 HBM이 아무래도 전세대 HBM2E 정도로 쓰는 분위기고요. 여기 세 개 업체들은 HBM3에서 HBM3E로 빨리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Q 자체도 늘어요. 기존에 80GB 정도 쓰다가 141GB 그리고 192GB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HBM 쪽을 입도 선멸했죠. 이게 뭡니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은 당연히 엔비디아에 제일 먼저 주겠죠. 엔비디아에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월 캐파가 한 40K? 4만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를 지금 2배에서 혹은 2.5배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가면 요게 월 한 100K까지 되는데요. 지금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자,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업체 마이크론. 최근에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서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하이 싱글 정도, 한 7에서 8% 정도의 올해 HBM 마켓 셰어를 하는데 요거를 20%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미 반도체 장비는 더 많이 사겠죠. 일단 마이크론은 많이 살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제 또 역할을 할 수 있죠. 특히 AMD 같은 업체들은. AMD하고 이제 인텔도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HBM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요게 담당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중요한 공급, 파트너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물량을 일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지금 가속기 쪽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HBM 업체들은 꽃놀이패인데 이것도 녹록지 않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디램, 낫장은 기존의 뭐 DDR 같은 라인들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요, 요게 다이 크기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캐파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SK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70% 정도 수율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른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공급이 제한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HBM을 위해서 신규로 디램 라인을 투자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1Z 공정에서 요거를 1A나 1B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심지어 1C까지 전환한다고 하죠. 1Z가 뭐냐 또 궁금해 하실까봐 16나노 친절하게 써드리겠습니다. 네, ITC는 친절하니까. 네, 1A는 14나노입니다. 그리고 1B는 12나노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C는 아마 11나노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 1C를 또 SK하이닉스가, 와, 요즘 SK하이닉스 장난 아닙니다. 3Q에 양산하겠다. 3Q에. 네, 양산 돌입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또 장난이 아닌 거죠.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들을 전환하는 수요 쪽은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하고요. 그리고 EUV 쪽이 확대되겠죠. 일단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1B 쪽, 1A, 1B 쪽으로 많이 전환되는 데다가 1C까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EUV 장비를 9대를 올해 산다고 하죠. 참고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A 비중이 한 42% 될 것 같고요. 1B 비중이 한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C는 아직까지 미미하겠죠. 사실 1A하고 1B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을 좀 압도를 했었거든요.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경쟁의 뒤바뀜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 네,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죠. CVD 같은 것들을 원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ALD 쪽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 또 있는데, 태양광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이게 전쟁 유탄, 러시아 쪽에 유탄도 맞았고, 자, 디스플레이 쪽도 뭐 올해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요. 작년이 이게 한 21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600억에서 많게는 한 3700억까지. 아마 제가 지난번에 이 회사 분석했을 때 한 가이던스를 한 3500억 정도를 봤을 거예요. 추가 상향됐습니다. 추가 상향이 됐고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0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45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OLED 쪽, 네, OLED 쪽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글라스 코어 기판 쪽도 일부 좀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양광이 작년에 한 500억 했는데요. 올해는 한 20억 정도. 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ALD 쪽이겠죠. ALD 쪽이고, 요게 이제 D램이 메인인데, 요게 이제 점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1A하고 1B 쪽으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됐는데, 1A 같은 경우는 지금 ALD 같은 커패시터 저렴 막을 쌓는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커패시터 절연막이 원 A일 경우에 13번 정도 마스킹이 되는데요. 원 B 같은 경우 15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15% 정도? 네,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M16 같은 경우는 지금 원 B 쪽으로 메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건 국내 팹이죠. 그리고 우시 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 G 공정이 메인인데 요거를 원 A로 빨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 B로 못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EUV 장비를 못 들여놓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원 A까지는 상당 부분 EUV 없이 최대한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이제 AL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CXMT, 중국의 CXMT 쪽으로도 장비가 꽤 납품됩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라고 나타났잖아요. 네, 1년 사이에 보니까.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같은 장비들은, 한미 반도체의 TC 본다 같은 장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급자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많이 우위에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제 눈탱이 쳐서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눈탱이 좀 잘 쳐서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말 수주 잔고 보면요, 23년 말 수주 잔고가 2,3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쪽에서 3,600억, 3,700억으로 지금 추정한 이유가, 요게 보통 6개월 안에 매출이 다 잡히거든요. 수주가, 리드 타임이 보통 6개월 이내에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뚫고 있는 데가 TSMC하고요. 그리고 인텔입니다. 요게 한 2Q부터 가시화 될 것 같고, 매출 기여도는 내년부터 좀 매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건 이제 좀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작년 매출은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은 2,850억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90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오늘 날짜 4월 16일자 현재 시총은 1조 7,3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4,100억,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로 전망하는데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제가 보는 것보다 하향 조정했는데, 요거는 태양광 쪽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두 번째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따뜻한 봄날 같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